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예비 고1 통합사회 특강 설명회를 진행하게 될 서진영입니다. 오늘 이제 통합사회 경제지리 특강하고 그다음 1학기 전범 및 수업에 대한 간단한 이제 제 설명하고 그다음 왜 통합사회를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제 소개만 간단하게 하고 시작해볼까 하긴 한데요. 저는 서진영이라는 사람이고 현재 다원교육에서 통합사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고 현재 이제 로고스라는 학원에서 서울대 경영경제를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다원교육에서도 이제 통합사회 수업, 그다음에 다원 특목과 안에서도 이제 영재학교 수업, 그다음에 다원 MDS에서 마찬가지로 서울대를 준비한 학생들한테 이제 통합사회 및 이제 논술구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소개는 이제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 오늘 설명이 어떤 목차로 진행될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맨 처음에 이제 왜 이제 내신을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내신을 열심히 준비한 와중에 통합사회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설명드릴까 하고, 그다음에 통합사회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어쨌건 이제 이때까지 통합사회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5등급제로 바뀌고 난 다음에 통합사회 약간 출제 경향이라든지 준비하는 방식이 살짝 바뀌게 되어 버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볼까 하고, 그다음 통합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과목 경제하고 지리는 또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중에서 경제는 또 통합사회 이외에 또 어떤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제 수업에 대한 커리큘럼을 소개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선 이제 뭐 어머님들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있긴 하겠지만 작년부터 이제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게 되었죠. 원래 1등급이 4%, 그다음에 2등급이 7%였는데 1등급이 완전 10%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이제 그동안 알고 있었던 내신에 대한 기준점이 살짝 바뀌게 되어버렸는데요. 우선 일단 인서울 기준으로 이제 내신이 한 1.6등급 정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카이를 다들 생각하고 계실 텐데 스카이 기준으로 내신이 평균 1.1등급에서 1.2등급 정도를 받아야 지원해 볼 수 있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완전한 추측이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 1학년들이 이제 1학기까지 이제 내신을 다 치르고 전국에 있는 학생들 이제 데이터를 다 수업하고 난 다음에 나온 실질적인 결과물이라는 거, 실질적인 예측치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급이 전반적인 인플레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올 한 해, 정확히 작년 아니죠. 올 한 해 동안 학생들한테 이제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고민이 되냐고 얘기 들었을 때 내신에 대한 압박감이 다들 엄청 나더라고요. 이 10%를 조금만 벗어나게 되었을 때 얻게 되는 불이익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거기에 느끼게 되는 학생들의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다 보니까 내신을 지금부터 잘 준비해둬야 되지 않을까를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제 옛날에는 내신을 잘 안 받으면 괜찮다. 나는 정시로 가면 된다. 난 수능형 인재니까 수능을 잘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일단 서울대학교가 2028학년도 어떤 식으로 입시를 진행하게 될지 밝힌 바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1단계까지는 이제 수능 100%로 3배수를 뽑긴 하는데 2단계부터 뭐가 들어가냐? 수능이 60점밖에 들어가지 않고 교과 역량 평가라는 게 40점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교과 역량 평가라는 것에는 이제 뭐 물론 내신이 들어갈 수밖에 없긴 하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내신 1학년 때 받고 뭐 안 좋으면 그냥 나 검정고시로 들어가겠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나 그냥 수능으로 들어가겠다 하는 전략이 2028학년도 기준으로부터 전혀 통하지 않는다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내신 시험 한 번 한 번의 중요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커졌다는 사실 어머님 아버님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제 내신 등급별로 이제 어디를 지원해 줄 수 있을지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표 같은 거 제가 가지고 와봤으니까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은 잠깐 이제 멈춰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건 제가 통합사회 관련해서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 일단 뭐 정시 위주로 약간 돌아갈 수 있는 예전 전형에 대해서는 확실히 사회보다는 국어를 잘하고 아니면 수학을 잘하고 과학을 잘하는 게 굉장히 유의미한 전략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앞으로 바뀌게 된 입시 환경에서는 국어 수학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만큼이나 통합사회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제 내신이 옛날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통합사회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것이 내신에서 끝나는 과목이 아니라 수능까지 이어지는 과목이 되어버렸다 보니까 일단 지금부터 첫 단추를 잘 꿰매어가지고 탄탄하게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사회라는 것은 수학이나 국어 같은 과목들은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개념이 사실 없습니다. 국어나 수학은 일단 제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효율적으로 준비한다라기보다는 그냥 꾸준히 잘 준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통합사회라는 과목은 어쨌거나 개념의 양이라든지 아니면 난이도 자체가 국어나 수학보다 조금 낮다 보니까 남들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준비하는 방법이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통합사회를 남들보다 얼마나 잘 준비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통합사회뿐만 아니라 국어나 수학 아니면 과학 같은 다른 어려운 과목들을 얼마나 잘 준비할 수 있을지가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통합사회가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그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까 하긴 하는데요. 일단 현행 교과서상으로 통합사회 개념의 양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개념만 가지고 학생들이 이렇게 변별이 되지 않다 보니까 강남에 있는 주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보통 어떤 식으로 변별을 하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고등학교 3학년 개념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온 선생님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통합사회 전문 사회 선생님이 없고 다 윤리 선생님, 지리 선생님, 아니면 경제 선생님, 일반 사회 선생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선생님들조차 아직까지 통합사회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를 만들어야 될지 감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보통 가장 흔하게 변별되는 방식이 세계지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설명해버린다던가 아니면 생활과 윤리에 있는 과목 내용 가지고 와서 설명해버린다던가 윤리와 사상에 있는 내용 가지고 설명해버린다던가 하는 식으로 변별을 시키는 경우가 일단 가장 많았었고 아니면 이제 통계라든지 아니면 까다로운 퀴즈형 문제를 가지고 변별을 해버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단순히 프린트하고 교과서에 있는 말만 달달 외워가지고 시험 보는 친구들이 결코 풀 수 없도록 교과서하고 프린트에 있는 말을 완전 다른 말로 바꿔서 이제 변별을 만들어버리는 식으로 출제가 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올해 어떤 식으로 기출을 되는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려볼까 하긴 하는데요. 일단 이건 모 요고에서 나왔던 기출 문제였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때 1등급 컷이 제가 60점에서 70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통합사회 같은 암기 과목으로 생각했던 과목들이 한 80점에서 90점 정도 1등급 컷이 형성됐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이제 낮게 형성됐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까다롭죠. 요건 단순히 암기만 한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도표하고 그래프를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에 따라서 학생들이 풀 수 있는지 없는지가 나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거 세계지리를 하고 있는 제 제자들한테 다 풀려보게 했었는데 그 친구가 지금 1등급 정도 받고 있는 친구였었거든요. 올해 수능에서 1등급 받았던 친구고 근데 보자마자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다. 일단 저는 풀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수능에서 세계지리 1등급 받았던 친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 풀기엔 좀 과한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내주기도 했었고 저도 동등하게 똑같이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 문화 사대주의,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요거는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거긴 한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A하고 B하고 C가 뭐가 자문화인지 상대주의인지 자문화 중심주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A를 사대주의로 깔아놓고 풀어본다던가 A를 상대주의로 깔아놓다던가 A를 자문화 중심주의로 깔아놓고 한다는 식으로 경우의 수를 다 따져가면서 계산해야 되는 식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단순히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해서 틀리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건 기본으로 다 깔고 있고 그 안에서 너가 얼마나 응용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느냐, 이런 퀴즈를 잘 풀 수 있느냐, 네가 이런 도표 그래프를 잘 분석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변별이 나뉘어지고 있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중학교 때 다들 이제 공부 열심히 해오셨을 거긴 한데 보통 이제 사회 과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많이 접근했을 거냐면은 내신 기간 때 빠르게 개념만 암기하고 빈칸 뚫어둔 거 빈칸 채워넣기 하고 달달달 외우면 적당히 내가 성적 잘 나오더라, 등급 잘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다들 성공 전략이 좀 자리 잡혀 있을 것 같긴 한데 적어도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그것이 좀 한 번쯤은 바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학습 전략에 대해서 일단 개념에 대한 것을 아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거 알고 있다고 100점 받는다가 끝이 아니라 개념 알고 있는 것을 이미 겨울방학 때 다 끝내놓고 내신 기간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일단 겨울방학 때 외워둔 거 다 까먹었을 거니까 그거 빠르게 다시 암기해버리고 그다음 플러스 통계 퀴즈형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어찌됐건 간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프린트에 적어주셨던 그 선지가 무조건 변형돼서 나올 건데 내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바뀐 선지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따라서 학생들의 어떤 학습 변별력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서 그럼 통합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어떤 두 과목이 가장 중요할 것인가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분량이 가장 많은 과목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과목이 있을 것이다. 분량이 가장 높은 과목은 누가 뭐라고 해도 지리 파트.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 가장 난이도가 파트는 또 누가 뭐라고 해도 경제 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통합사회를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고 잘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과목을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잘 정복하는지에 따라서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리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일단 한국 지리에 대한 내용들, 물론 이제 서울 지리 같은 것도 물론 아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일단 최소한 세계 지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디에 있냐, 터키라는 나라는 어디에 있냐, 영국이라는 나라는 어디에 있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세계 지도 같은 거 볼 때 남들보다 훨씬 더 덜한 스트레스로 이제 공부할 수 있다는 점.
뭐 어머님, 아버님들 입장에서야 뭐 일본, 영국 아는 게 뭐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겠지만 생각보다 꽤 많은 학생들이 일본하고 영국하고 이탈리아 위치를 모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터키 같은 나라 말 것도 없고 이제 튀르키예죠.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일단 최소한의 세계 지리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경제에 대해서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파트가 결국 기회비용 계산하는 파트, 그다음에 이제 국제무역 이론에 대한 파트가 가장 까다로울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 부분을 얼마나 잘 빠르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따라서 통합사회를 쉽게 준비할 수 있을 거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통합사회 1하고 통합사회 2에 대한 목차를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제가 이렇게 색깔 표시해준 단원 있죠. 이 색깔 표시해둔 단원이 다 지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뭐 간단하게 생각해보자면 여기에 한 지리 내용이 한 30에서 50%, 뭐 이게 한 지리 100%, 뭐 이게 지리가 한 30에서 40%, 이게 한 지리가 한 80에서 100% 정도. 뭐 요거는 아예 그냥 대놓고 이제 세계 지리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교과서 기준으로 한 분량이 한 45에서 5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큼 통합사회에서 지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절반 이상의 지리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이제 1학기 내용의 경우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세계 지리하고 한국 지리 내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1학기에서부터 이제 내신을 잘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졌기 때문에 일단 지리에 대한 내용 잘 정복해둘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난이도가 높은 파트에 대해서는 단순히 뭐 지도를 암기하고 도표를 암기하고 해서 벗어나서 이 그래프하고 도표를 너가 얼마나 빠르게 잘 해석해낼 수 있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라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겨울방학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최우선 목표가 무엇일까? 일단 개념들을 이해하고 암기하고 그 개념들이 도표하고 그래프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인가. 그럼 내가 도표하고 그래프에서 내가 빈칸을 뚫어 놓는다고 했을 때 그 빈칸에 어떤 개념이 연결되는지 난 바로바로 떠올려낼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최우선 목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일단 경제에 대해서는 굳이 말할 것도 없긴 하죠. 일단 학생들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것이 일단 거의 뭐 비문학에 가깝게 엄청나게 긴 제시문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 숫자 나오고 있고, 그다음 이것을 빠르게 계산해내가지고 기운, 니은, 디귿, 리을 선지 하나하나 빠르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꽤 많은 압박감을 느끼더라고요. 물론 이 한 문제 자체에 대해서 뭐 쉬운 거 아니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학부모님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건 이런 문제를 1분에서 2분 사이에서 컷을 내야 된다는 점이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1, 2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이 계산을 빠르게 쳐낼 수 있는 것인가에 따라서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경제에서 조금 더 제가 길게 말씀드려 볼까 하긴 하는데, 일단 경제 같은 과목은 다른 과목들 같은 경우 휘발성이 굉장히 많은데 높을 수밖에 없는데, 경제 같은 과목은 일단 익혀야 될 개념의 양 자체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국 경제에 대해서 가장 큰 변별이 생길 수밖에 없는 점은 개념을 많이 안다라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경제 논리 자체에서 익숙해져 있는 것인가, 얼마나 내가 능통하게 잘 다룰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경제는 수학과 영어에 준해서 생각해야 되는 과목이지 않을까. 개념의 양 자체는 적지만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앞으로 다가올 수능에 대해서 이제 경제 어떤 식으로 낼지 예시문항 같은 걸 밝힌 게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제시문양이 되게 많고 읽는 것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이걸 잘 읽기 위해서는 단순히 국어처럼 글 잘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얼마나 경제 논리 자체에 익숙해져 있는가를 물어보는 시험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통합사회뿐만 아니라 경제는 일단 국어라든지 다른 과목에서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크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들 이거 읽기 하면은 국어 기준으로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난이도가 높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여기서 일단 재정적자라는 글자를 볼 때부터 학생들 눈이 일단 살짝 흔들흔들 거려요. 나 경제 모르는데, 나 환율 모르는데, 나 금리 모르는데, 그래프 보니까 나 머리가 어지러워 같은 반응을 보여주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어려운 지시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경제 자체에 대한 두려움, 경제 지식에 대한 부재를 학생들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는 점. 근데 이제 이런 경제에 대한 지식의 부재를 왜 국어 선생님한테 보충을 받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는 사회 선생님한테 배워야 되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예비 고1에서부터 일단 경제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좀 해소해 주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겠는가. 기본적인 배경 지식 같은 거 좀 배워두고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일단 뭐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 그다음에 제 수업 커리큘럼에 소개하고 이제 설명 좀 마무리해 볼까 하긴 하는데, 일단 제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단순 암기로 이제 통합사를 인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암기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 과정에 되게 굉장히 풍부한 예시라든지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한 이해와 흐름 같은 것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점 위주로 학생들이 조금 더 재미있고 쉽고 편하게 통합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신경 쓸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 교과서에서 배웠던 개념들이 단지 이제 교과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경제 기사나 뉴스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내용이라는 점, 이제 실제 시사 상식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제가 잘 설명드릴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내신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능에서 통합사의 개념들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올 한 해 2025년 동안 강남 주요 고등학교들에서 통합사의 개념들이 어떤 식으로 기출문제에서 나왔는지를 설명드리면서 학생들이 개념과 문제풀이 사이의 간극 같은 것을 줄일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 수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이 잘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세심한 케어하는 것을 되게 많이 신경 쓰고 있긴 하는데, 실제로 이제 올 한 해 동안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 처음엔 되게 저조한 성적을 보였던 학생이 있었는데 학부모님한테도 이런저런 안내를 드리고, 그냥 학생들 개별적으로도 이제 세심한 케어 들어가다 보니까 마지막 수업을 하게 됐었을 때 전체 1등을 차지한 학생도 있었다라는 점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수업 스케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1월 8일에 이제 경제지리 특강이 열릴 예정인데요. 총 4회차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 2회에 걸쳐가지고 이제 뭐 경제에 대한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고, 그다음 3주차, 4주차 이 2회에 걸쳐가지고 지리에 대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재는 다 제가 직접 제작한 교재를 쓸 예정이고, 그다음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학부모님들에 대해 뭐 추가적으로 문자가 간다든지 개별 케어가 있을 거라는 점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2월 19일부터 또 어떤 특강이 열리냐면 이제 1학기 전범위 특강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1주차에 걸쳐가지고 뭐 학교마다 각각 이제 진도 나가는 범위가 다르다 보니까 뭐 일괄적으로 그렇다고 말하기 힘들긴 하지만 1주차에 걸쳐가지고 한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분량을 제가 설명할 예정이고, 2주차에는 기말고사에 포함되는 범위를 제가 설명할 예정이다. 그래서 2주차에 걸쳐가지고 일단 3월 첫 수업 들어가기 전에 통합사의 1이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구나, 내가 그렇다면 내가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되겠구나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는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간단한 개별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자체 제작 교재, 그다음 실험 결과에 따라서 개별 클릭이 진행될 예정이고, 물론 근데 이 수업 동안은 물론 시험도 볼 예정이긴 하지만 시험보다도 어쨌든 통합사 1에 대한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제 수업에 대한 안내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대신 씹어 삼켜주는 통합사회 서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